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부동산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오늘 그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강영훈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왜 이런 주제를 준비했는지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운영자 부동산 강영훈입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별별 수다를 지금 한 2달 네.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너무 딱딱하고 두루뭉실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표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올해 이제 대선 이슈도 있고 그에 따른 뭐 변화들, 부동산 시장 변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주목하는지 하나씩 끌어서 얘기해봤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주제가 뭐예요? 주제 5월 이후 눈여겨볼 만한 지역, 부동산 측면에서 부동산 지역에 관련된 꼽아보자. 꼽아보자.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런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 그룹핀의 전영진 대표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으면 쭉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뭐 재개발 교육, 재건축 교육뿐만 아니고 MPL, 뭐 경매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계신데 결국은 수업 다 듣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되느냐.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방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예민하긴 해요.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다 지역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쉽게 또 이렇게 막 얘기해서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신랄하게 5월 이후 부동산 유망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뭐 각자 나름 생각하시고 계시는 지역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는 뭐 방송 전에 앞서서 세종시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대선 이후에 세종시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지역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저는 오히려 재건축이 규제가 많아지면서 거꾸로 재건축이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규제가 이제 비용으로 느껴지고 그게 그 다음 매수자한테 전가되는 현상이 사실 2003년도 때 뭐 831 대책 나오기 시작할 때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재건축 규제가 뭐 거의 뭐 5년 가까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에?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약간의 조정을 겪겠지만 강남을 보고 있고요. 강남 재건축이요. 강남 재건축.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곁다리를 움직여주는 뭐 여의도나 목동, 뭐 고덕 이런 데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 여파가 이제 번져가서 뭐 제가 1회 때도 말씀드렸던 경기도 중에서 강남에 인접한 지역들, 그런 지역이 따라 움직여지지 않을까. 우리 강영훈 소장님, 네. 어느 지역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 당장 이제 많이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재건축 쪽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끝나고 이제 적용이 돼서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되는 단지, 적용되지 않는 단지가 차별화될 것 같아서 피하는 단지는, 그러니까 과거 10여 년 전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도 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면서 그때까지 사업이 가던 데들 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공급이 없었어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면서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대단지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막바지에 분양한 단지들이 몇 년 동안 소위 말해서 짱 먹었어요. 강남권 안에서. 그런 현상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는 단지가 결국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할 수 있는 단지. 근데 이거는 섬세하게 봐야 되는 게 다 조합장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단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사업을 간다는 건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럼 공람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 분양 신청 받고, 분양 공람 기간 있고,
분양 신청 기간 있고, 예, 그다음에 연장하고 접수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예, 접수하고 뭐 하려면 이게 물리적으로 기간이 있는데 불가능한 데들 된다라 이런 거를 너무 부동산말 믿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별해서 조금 안정권에 갈 수 있는 데를 그럼 가는. 딱 떠오르는 단지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확실하게 그 초과이익 환수세 적용을 안 받을 것 같다. 그거는 너무 많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들. 둘이 뭉실해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네. 일단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다들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 중에 공통점 하나가 바로 세종시에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아무래도 공약을 발표를 했으니까 임기 중에 뭔가 누가 됐든 뭔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세종시 퀸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세종시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 계셨으면 뭐 사전에 준비되고 한 게 아니라서 세종시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뭐 질문을 한번 찍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사정상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할 때 과연 이게 좀 잘 전달이 될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새롭게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부동산 별별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세종시가 앞으로 좀 인기를 받고 있을 지역으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발제를 좀 했는데 세종시에 관련돼서 사실 저희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모르거든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세종시가 왜 그렇게 관심 받는 지역이 되는 것 같으세요? 현장에 직접 오신 분들의 거의 80~90%가 너무 도시가 예쁘게 잘 형성도 돼 있고 해서 이분들이 꼭 들어와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살고 싶은 도시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구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다른 기존 도시보다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예, 교육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고. 학군도 좋은가요? 예, 우선은 학군이 지금 처음에는 초반이라 아직까지는 눈에 확 띄는 거는 없지만 갈수록 기타 도시하고 최근에 학력평가를 했을 때도 세종시가 월등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교육열이 높군요. 네, 이제 지금 시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인지도가 괜찮고 제2 경부고속도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서울하고 여기 세종거리가 거의 1시간 내로 다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아무래도 서울과 근거리도 가깝고 또 대한민국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네네. 어느 지역으로도 교통 여건이 제일 많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인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네. 걱정하는 게 네. 아파트만 너무 있지 않나요? 거기서 뭐 먹고 살 게 있을까요? 제가 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네. 중앙부처 직원 밑에 관련된 산하기관 업체가 2,400개 업체가 있대요. 엄청 많군요. 그 2,000 많은 그 산하기관들이 네네. 이제 지금은 아직은 내려오는 게 조금씩 더디게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지만 네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내려와야 업무가 제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인해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서 아마 인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네. 세종시가 그래도 공급 물량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남아 있지 않나요? 네,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쪽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업무나 그런 부분을 제휴를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조속히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조속히 지금 진행을 해서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남은 생활권, 육생활권이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순차적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주위에 계신 분들 얘기세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만약에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이제 분양권 위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네. 거래 전매 제한이라는 게 적용되는 지역 아닌가요, 거기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권으로 거래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시고요. 네. 네, 예전에 작년도 2016년 11월 20일 이후에 전에 분양했던 물량들 위주로는 거래가 그럼 가능하시니까 가능하군요.
네, 아, 그거는 네네. 가능하시고 네. 그 이후에 분양했던 물량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데 네네.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최장 오래된 게 한 5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들도 있어요. 아, 네. 아, 예, 오래됐네요. 그러면서 네네. 예,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기존의 아파트들도 입지 여건이나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물량들도 아무래도 매매하셔도 분양권이 아닌 그냥 부동산으로도 거래하실 수 있는 물량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투자하셔도 나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꼭 네. 불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투자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아파트 분양했던 것들이 네네. 이제 5년 전부터 시작했던 물량들이 지금들 있으니까 네네. 어차피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분양했던 물량이나 지금 분양했던 분양가격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네.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해요. 네네. 그렇겠죠. 예, 거기에 기존에 또 프리미엄까지 계산을 하면 네. 위치 좋은 예전에 공급됐던 부동산 물량으로 구매를 하시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러니까 양도 인수하실 때 부분의 차익이라든가 갭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덜 부담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세종에 투자를 하시려면 기존의 물량들 입지여건 좋은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받으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우, 그렇군요. 아우, 좋은 소식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좀 여쭤볼 게 있으시다는데 제가 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네, 말씀하신 말씀하세요. 5년 된 아파트 네. 뭐 25평형이나 34평형 기준으로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네. 그리고 한 얼마 현금 있으면 전세 끼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해요. 5년 정도 된 아파트가 세종시 시범마을 첫마을이었습니다. 네네. 예, 2-3 생활권에 거기 한솔동인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용지랑 근접해 돼 있고 해서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5년 된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지금 현재 보시면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에 나와요. 아, 2억 5천에 2억 7천. 네. 네, 그 정도 사이고 임대 금액은 지금 임대가 돼 있던 물량들이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이 1억 6천에서 1억 7천까지는 들어가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갭이 한 1억 정도는 아직까지는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바로 뒤에 블럭에 2-2 생활권 세롬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걔네들이 지금 그 아파트들이 한 8천만 세대 정도가 4월부터 입주를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입주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처음에 대거 물량 입주를 하니까 아무래도 임대가가 낮잖아요. 네네. 그거 영향으로 인해서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임대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기는 했는데 네. 작년 12월 전후로는 차익이 별로 안 났었어요. 네네. 근데 이 올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차익 났던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될 확률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 거의 네네. 한 1억 내외 정도로 투자 금액을 잡으시면 네네. 어느 정도는 다 예산이 맞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어진 지 네. 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소액 네. 투자가 가능하다. 요렇게 정리를 하나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 대표님 혹시 그 요즘에 거래 빈도가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공택지 말고 거기도 이제 일반 개인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들어가서 단독 주거지 지어진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거래 동향은 좀 어떤지. 예,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요새? 아, 예. 네. 일반 개인들도 뭐 빌라나 또 그 주변에 뭐 단독 주거지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거래가 어떤가요? 금액적인 면이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도시다 보니까 약간 망설이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네네. 해서 네,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의 세력이 조금씩은 약하게 움직여서 네. 활발하게 거래가 되거나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특별한 입지 여건을 갖춘 몇 군데들은 그래도 잘 거래가 되고 금액이 좀 많이 올라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예. 제가 듣기로는 말발굽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단독 택지 지역 아닌가요? 네, 맞아요. 거기 그쪽은 도담동 쪽. 어떠세요? 그쪽 같은 경우 아직은 거기가 입주하면서 기존 도시나 상권이 형성이 된 지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조금 일러서 주택을 많이 짓거나 활성화가 되진 않는데 올 하반기부터 거기랑 바로 연결이 되는 6생활권이 지금 공급 예정으로 잡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나가는 통로가 되면서 거기가 또 중심으로 이렇게 외져 보이지 않는 느낌이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될 거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토지 공급하거나 분양하는 물량이나 그랬을 때보다는 저렴하니까 괜찮게 판단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살짝 주춤돼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쪽도. 아, 그쪽 역시도 살짝 예, 주춤돼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LH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단독주택을 타운하우스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예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걸로 분양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타운하우스 예. 개념의 공급을 하겠다. 괜찮은 네.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분양률이 굉장히 좋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 롯데 맞죠? 네, 세종 롯데공인중개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씨가 엄청나신데요. 세종 씨가 소액 투자로 해서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지금 저는 지금. 네. 자, 오늘 세종시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로 나눠봤는데요. 세종시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룬 적은 있어도 깊이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세종시는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두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게 보지 않나요? 좋게 봐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만들어질까봐 네. 전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이 이슈가 워낙이 커져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혹시 정치 쪽으로?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시세차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와 준다면 또 일반 택지도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좀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하고 공급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봤더니 LH가 수급에 대한 조절을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빠질 여건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늘 그렇지만 재료가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실현되고 구현이 되면 가격이 오히려 되려 빠지는 현상.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꼈다 이렇게도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세종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각각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그룹인의 전영진 대표님은 아무래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죠? 그렇죠. 규제가 이제 오히려 비용으로 느껴져서 네네. 그게 거꾸로 이제 가격에 다시 전이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강정훈 소장님 역시 재건축 얘기하셨는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재건축들 분양 나오는 단지들이 많은 지역들이 일단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뉴타운 중에서도 올해 이제 분양 나올 때들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이런 지역들. 저는 지금 최근에 봤던 지역이 예를 들자면 신길 뉴타운이 올해 다 분양 나와요. 몇 개 사업 안 가고 있던 데들 분양 올해 내년까지 해서 쭉 밀어낼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암 DMC 바로 위에 수색증산 뉴타운 수색 4구역이 아마 6월달 정도 나올 거예요. 착공 신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색 쪽도 그러니까 공급하기 시작할 거고 이런 이제 뉴타운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또 이런 수요가 있어요. 목동이 원래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목동 아파트가 되게 낡았어요. 다 네네. 이제 거기도 목동도 지금 재건축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는 살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가기 싫은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동 가면 이제 신정 뉴타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신정 뉴타운도 올해 또 분양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배후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에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당장 또 이런 단순히 뭐가 있냐면 아까 재건축 얘기하는 거에 맞물려서 얘기를 하자면 대량 멸실이 있어요. 대량 멸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 지금 뭐 당장 둔촌주공 아파트 6월부터 이주한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전세가가 뭐 1억씩 올랐대요. 뭐 저는 지난 10년 전에 이런 식의 2008년에 재개발 이주 수요에 의한 그 전세 가격 폭등. 그 투자에서 재미 많이 봤거든요. 전 망했는데.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세종시에서 이렇게 방송 전화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세종 롯데공인의 정진수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특히 그 끝날 때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매주 챙겨보실 수 있다라는 거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